자, 셀트리온. 자, 주봉에서는 자, 영머리 어깨형.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인버티드 이제 헤드 앤 숄드 이제 패턴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아직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늘진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아직 뭐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바닥 패턴들을 주봉상에서 일단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기사가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셀트리온 관련되는 실적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또 오후에 좀 나왔죠. 3분기도 여전히 고성장. 지금 이제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서 컨센서스가 제일 세게 나오는 데가 한 6,281억이고요. 이 최저값이 이제 5,363억 정도죠. 그래서 중간값이 한 5,900억 되는데 컨센서스는 이제 5,87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이제 높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래서 작년도 이제 3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컨센서스보다 당연히 좋아서 매출액은 이제 3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640억이었는데 이번에 2066억. 자, 최고값은 2100, 이제 최저값은 1880 정도인데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조금 이제 늘고 뭐 영업이익은 좀 증가되는 이런 어떤 흐름이죠. 2분기가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가 매출액 5,961억인데 3분기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조금 소폭 줄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 좀 느는 어떤 흐름들이 전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좀 계속 이제 선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조금 있었던 이 램시마 이제 SC 관련되는 부분들도 직판을 통해서 좀 속도가 내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계속 이제 SC가 최근에 이제 뭐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현지 의료진들이 효과가 좋아서 뭐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분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램시마 IB 제형이 미국 공급 확대로 고실적을 기록하고 트룩시마도 좀 괜찮죠. 흐르주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괜찮았던 흐름들을 실적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아쉽게 8월 달에 21만 5천 원에서 한 30% 내려와서 16만 원권에서 이제 낙바튼 가격 형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게 그나마 수급과 더불어서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바닥 형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나오게 해주고 있죠. 자, 램시 마이비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한 30%, 2분기에 이제 30.8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 계속 이제 약진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램시마 SC가 미국 판매가 되면 시너지를 내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램시마 IB 제형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점유율 확대 형태로 이제 좀 진행하고 미국 시장에도 이제 헬스케어가 직판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내년도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중요하는 이제 이동건 이제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IB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0% 넘어간 2,46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베타인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의 어떤 진출이 작년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끊임없는 호평을 받으면서 순항 중이다.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도 이 유럽 장질환제 학회에서도 램시마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스위칭 했을 때 효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12개월 했을 때 램시마 IB 제형에서 SC형으로 전환했을 때도 혈중의 어떤 농도라든지 안전성이 특별히 부작용 없이 계속 이제 좋았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편의성과 이런 부분들을 높여줬던 램시마
그 SC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도 IB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이제 전환했던 12개월을 분석했을 때 대부분이 치료의 어떤 지속성을 나타낼 만큼 상당히 뭐 부작용 없이 좋은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의 어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유럽 시장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직판을 유럽, 미국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들이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이제 사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 심화와 약가 인하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이제 블루오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신성장 전략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직까지도 최소한 이제 2030년도까지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버스터급 이제 신약 만기가 되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이제 경쟁이 같이 붙는 시장 규모 50조의 어떤 신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전히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아일레 여기는 다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 1조가 다 넘어가는 이제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의 어떤 점유율만 획득하더라도 기업의 어떤 실적과 수익성 이 부분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선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면역 그 감문 억제제인 키투르타도 이제 올라와요. 셀트리온이 여기에도 이제 개발 중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역 감문 억제제 시장은 휴미라 시장급의 어떤 시장 규모를 차지할 걸로 향후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본다면 2030년도 장기 어떤 성장에는 특별히 지금 시장이 뭐 작아진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일단은 성장 어떤 산업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성장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면한 부분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격전이 미국에서 뭐 상반기 하반기부터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고농도 형태로 거기다가 스위칭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FDA나 그 유럽에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휴미라는 이제 전 세계로 거의 뭐 30조 가까운 1등의 이제 초대형 신약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23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의 어떤 점유율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수조시니까요. 수조 정도의 어떤 매출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타 이제 뭐 스텔레라라든지 아일리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면역감문 억제제인 뭐 키투르다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봉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조금 이제 흐름들이 잘 안 보이시고요. 자, 월봉상에서도 이제 큰 흐름인데 주봉상에서는 좀 잘 살펴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이 고점 거의 40만 원권에서 한 80몇 프로까지 이제 올해 5월달에 빠졌죠. 그러면 올 초에 이제 빠졌을 때 이때가 이제 우리 인버티드 이제 헤드앤숄드 형태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헤드앤숄드가 이런 형태죠. 예, 왼쪽이 이제 어깨와 이제 그 가운데 머리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예, 요런 건데 요걸 이제 뒤집으면 요런 형태가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고 가장 신뢰도가 있는 패턴이라고 하면 바닥권에서는 이제 인버티드 헤드앤숄더 형태 이렇게 나타나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어깨가 형성되고요. 여기가 이제 헤드 형태가 되고 여기를 지나는 게 이제 넥라인이라고 뭐 일단은 꺼 본다면 뭐 정확하게 전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도는 형태가 나오고 근데 거래량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져요.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향후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면서 이걸 완성을 한다면 주봉상에서는 이제 바닥형의 어떤 흐름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가의 어떤 패턴형으로 볼 때, 이 패턴형을 볼 때는 이제 추세가 언제쯤에 이제 전환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전환형 어떤 패턴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바닥 패턴들이 이제 인버티드 헤드 앤 숄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당히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고점에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냐? 뭐 주봉상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여기가 이제 뭐 왼쪽 어깨고 여기가 헤드고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 어깨. 그래서 요걸 이제 넥라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넥라인을 깼던 지점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요 이상만큼은 빠지죠. 그럼 여기가 한 25만 원대 38만 원이면 기술적으로 그냥 13만 원 더 빠진다 이렇게 보죠. 그럼 13만 원 더 빠지면 대충 하면 뭐 6만 원권이라 하면 한 13만 원 요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대로 전형적으로 빠졌어요. 예, 보면. 그러면 요 넥라인이 이제 뭐 이렇게 빠지는 어떤 라인에서 빠지게 되면 한 13만 원권이 나는데 이번 5월 달이 그렇게 빠졌죠. 예. 그대로 이 넥라인만큼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냥 반등으로 이제 할 때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완성을 이제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넥라인을 이제 꺾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여기를 끄면 요 어떤 이제 패턴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가격들은 이제 뭐 요 가격을 꺼 드리면 대충 그냥 어림 잡으면 한 6만 원대 정도 되니까 한 가격으로 끄면 한 20 한 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반등폭은 요 자체가 지금 좁으니까요. 이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요 정도가 일단은 이제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 요런 추세였다가 이제 추세 각도가 좀 누웠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제 강하게 좀 되다가 추세선 자체가 좀 누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다가 지금 이게 추세의 어떤 선달이 좀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의 어떤 각도 자체는 지금 눕고 있고 이 돌기 위해서는 이제 추세선을 만들려고 하면 좀 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확 돌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고 가고 있는 어떤 차트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제 16만 원권 어떤 바닥권은 계속 이제 오늘은 좀 아쉽게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매수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은 지난주와 좀 다르게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공매도 좀 늘었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좀 이 18만 원대를 갈 만한 위치에서 항상 이렇게 갭다운 양봉이 되는 게 좀 음봉이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이 18만 원대 이 밴드 태깅이 나타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10월 달에 재료가 뭐 이렇게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수급이 바탕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뛰쳐나갈 어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